날 대련 적십자병원 아이고. 일본 군인들 온 때 예. 와서 딱 거기 안아가지고 막 거기 쑤셔. 필요한 그때- 치료를 받아나신 게. 그때 선생님 몸에서 났던 그 채취 냄새가 참 지금도 이거 그대로 있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서귀포 솔동산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기 몇 해 전이었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일본인들에 대한 기억은 흐릿합니다. 일본인들은 서귀포에 많은 것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귀포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이었던 고지마 여관, 새섬 가는 길목에 있었던 고래공장, 솔동산이 순사주재소와 등기소, 서귀포 항구와 현재 일주도로가 된 신장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죠. 어른들 말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서귀포 항구 주변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근대적인 어업기술과 자본으로 상점을 열고 상권을 독점했습니다. 솔동산과 항구 주변에는 일본인들이 살았던 외식 집들이 많았습니다. 나무로 뼈대와 외벽을 세우고 마루와 다다미로 바닥을 만든 집들입니다. 일본인들이 돌아간 후 집은 남았습니다. 우린 이런 집들을 적산집이라고 합니다. 한때 서귀포의 부자들이 살았던 집들이었는데 하나 둘 사라져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집이나 사람이나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법이죠. 그래도 무정한 시간을 견뎌낸 집이 있습니다. 서귀포의 마지막 남은 적산집이죠. 오늘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보금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동무였던 금순이 집입니다. 제주말로는 감저촐랭이라고 합니다. 솔동산 집 앞 골목 올레에서 뛰어놀던 시절이 어제처럼 눈에 선한데 벌써 70년이란 시간이 넘었네요. 참 오랜만에 찾았는데 집은 여전하네요. 서귀포는 일제강점기에 도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굳이 감춘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도 한 거죠. 어쩌면 그런 아픔과 시련이 시간들이 한 겹씩 켜켜이 쌓이고 쌓여 오늘이 우리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시 내력인 셈이죠. 고대현, 아니 금순이 집 또한 서귀포란 도시와 함께 태어나고 성장하며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과 함께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처럼 언젠가 이 집도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렇게나마 작은 기억을 남기고자 합니다. 하삼이 몇 년 되지? 48년. 48년. 그냥 이제 48년이면 그때 내가 8살이거든. 그냥 우리가 49년에 만나보다. 49년. 우에다 병원. 그 어디가 뭐고 그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현관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쪽에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중창문이 있어서 그냥 여기가 약재실이고 여기가 4.3 이듬해인 1949년 금순이 아버지인 고대현 씨가 한때 의원이었던 이 집을 보라받았습니다. 손자까지 3대째 살아오고 있죠. 정확한 건축 연도는 알 수 없지만 1929년 우에다 이원 광고가 실린 것으로 보아 거의 100년 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은 그 우에다 씨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이거는 애기 때. 아기 때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죠? 애기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소리. 여기 이사 오시기 전에 집은 어디였나요? 친정. 아, 여기 이제 가면은 바로 밑에 그 정방여관이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고래 이렇게 해서 뭐지? 이렇게 뼈 이렇게 세워 있는 이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우리 집이거든. 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오면 저 계단 있잖아요. 네. 계단 올라오면은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이렇게 된 게. 거기.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해볼까요? 적산이라고는 하지만 얼핏 보면 여느 서귀포 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집이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을 다시 달고 보일러를 깔았지만 구조는 전형적인 일본집 모습입니다. 미닫이 창과 문으로 공간을 분리한 문지방이 보입니다. 미닫이 문을 제거하면 작은 방 2개를 합쳐 큰 방으로 쓸 수 있죠. 창과 바깥 외벽 사이 좁은 나무 마루와 천정도 그대로입니다. 도코노마 오시리라는 붙박이 이불장도 그대로네요. 골목 건너편 바로 앞집도 우에다 의원 입원실이었다고 합니다. 부엌에 시멘트로 만든 조그만 일본식 욕조도 그대로 남았네요. 이 집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금순이와 나뿐은 아닙니다. 내가 서귀포 초등학교 다닐 무렵 교편을 잡았던 윤세민 선생님도 이 집과 인연이 있습니다. 날 대련 적십자병원 아이고. 일본 군인들 온 때 예. 와서 딱 거기 안아가지고 딱 거기 쓰셔. 치료도 받아나신 게. 그때 선생님 몸에서 났던 그 채취 냄새가 참 지금도 잊혀버리지. 이거 그대로 있네. 그날도 우리 고등과 학생들은 근로봉사라고 해서 저 삼매봉에 그 진지구축 호를 파서 점심이라고 해서 뭐 집에 가서 먹는지 도시락을 갖고 와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늘은 근로봉사를 나가지 말고 12시 뭐 그 시간에다가 중대 방송을 하니까 그 조별로 누구는 어디 가라 했는데 우리 조는 우에다 병원을 가게 돼 있단 말이야. 들어가서 보니까 그 다다미 방에 일본 우에다 병원 원장하고 부인이 아주 청소하게 앉아서 들으면서 말이야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뭔 방송인가 이렇게 되니까 일본 천랑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일본 말로 하대. 고코마스 各世代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帝国政府をして米英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방송을 들었는데 일본 교장이 이야기하는 거라. 전쟁을 졌다고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나는 그 방송을 듣고 어찌 기뻤는지 그 근로봉사 할 것도 잊혀버리고 화숙집에서 그 배고픈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잊고 막 강정마을 오늘은 택시를 타고 왔지만은 거기를 말이야 들어 달려갔어 강정마을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윤세민 선생님은 라디오를 통해 일본 패전 소식을 듣고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서귀포에 단 한 채 남은 적산 가옥은 낡고 녹슬어갑니다. 한때 빛나던 시절과 사람들, 이 집도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소멸할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집은 그저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기억들이 머물기도 하죠. 올해도 금순이 집 담벼락 사이에 버티며 살아낸 하귤랑에 탐스런 여름 귤들이 열렸습니다.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서귀포 후손들에게 5월이 하귤을 더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리석은 노력일까요? 앞서 보신 고금순씨 적산가옥의 예처럼 서귀포 원도심은 주거 환경 악화와 생산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제주도 이주 열풍으로 다수의 이주민이 정착했으나 서귀포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서귀포 원도심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멸 위험 등급은 1.0을 기준으로 매우 낮음, 보통, 주의 단계, 소멸 위험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제주 지역은 9개 읍면동과 7개 동지역입니다. 이 중 0.2 이상 0.5 이하에 해당하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중앙동,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등 서귀포 원도심에 무려 4개 동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읍면동을 제주 지역 내 핵심 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도는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권역 정착 지원센터 설치, 핵심 생산인구 정착 지원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우선 지원, 핵심 생산인구 지원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 발전 지원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